뭐 요즘에 보면 그 대통령과 네. 이재명 대표는 그 약간 누가 더 끄나 그쵸. 누가 더 끄나 뭐 약간 시합을 하는 것 같은데 서로 참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법을? 징그럽더라고. 아우 진짜. 근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대통령이 지금 막 저 뭐 수령도 다 안 하고 또 네. 수사기관에서 나오라는 것도 통지도 안 받고 배째고 이러는 거를 야 이재명도 그랬는데 그쵸.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재판 나올 때까지 좀 버텨나 봐라 이러면서 오히려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 네. 그게 참 깝깝하긴 한데요. 사실 첫 번째 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적 법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법적 책임은 최대한 끌어보고 좀 회피해 보시려고 작정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 구하는 것 중에서 음. 시니어급들은 뭐 좀 구할 수 있는데 실무를 이제 진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주니어급들은 못 구한다는 얘기가 못 돌더라고요. 구해요. 제가 봐도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소위 내란죄 사건이에요. 그렇죠. 내란죄 사건. 내란죄 우두머리. 그러니까 법에 나오는 대로 하면 그렇죠. 우두머리, 우두머리죠. 내란죄 수괴에 수괴. 네. 대한 변론을 해야 될 사건인데 네. 일단 첫 번째 이걸 맡을 법무법인이 있을까? 아우 그거 맡으면 다른 사건 이제 영영 그렇지. 못 맡을 것 같은데요. 그 법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맡을 때는 보통 그 법인을 퇴사하고 나옵니다. 아 그렇죠. 퇴사를 해야 뭐 문제가 안 생길 거니까. 네. 보통. 근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과거 친구나 선후배라고 할 수 있는 뭐 석동현 변호사나 네. 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워낙 친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그냥 하면 되는데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이제 법 실무를 담당해야 될 변호사란 말이야. 네네. 내가 법인을 나와서 그걸 할 만한 정도의 상황이 될까? 이거 변론 한번 맡았다가 앞으로 변호사 일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아. 시니어급은 편한데 주니어급 이제 실질적으로 서면 네. 작업하고 막 재판을 싸우고 해야 될 변호사들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 그러면 변호사를 못 구해서 지금 약간 재판이 지연된다는 얘기도 완전히 틀렸다고 말 못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구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지금 있는 뭐 시니어급 변호사들도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지. 물론 굉장히 힘들겠지만 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은 변호사 안 구해지면 영영 재판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건 맞는 이재명도 거죠. 변호사 없어서 재판 못 해요.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윤통도 생각보다는 변호사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어쨌건 변호사 구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일단은 시간을 좀 벌고 여론이 전환되길 바라는 것 같은 모양새가 분명 있잖아. 네, 그건 100%입니다. 여론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헌재에서 일단 첫 번째 결정을 내렸어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아, 내가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송달 공부도 해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돼요. 송달 공부는 내가 잘 안 했는데. 네. 근데 아까 지금 뭐 강신업 변호사 얘기도 막 하는데 저 뭐 개인적으로 뭐 저분이 뭐 실력 있다 실력 없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네. 너무 이념에 사로잡혀서 극우적인 성향으로 변론을 하면 그냥 필패입니다. 필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죠. 변호사분들이 너무 이념에 치우쳐진 분들이 많아가지고 크게 뭐 힘을 못 쏟다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점점 나이가 차서 시니어 변호사가 되면 네. 아무래도 실무는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잖아. 근데 말은 잘하지. 근데 실무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간단한 사건이고 진짜 힘든 사건이고 맨날 밤새야 돼. 이거 저 딱 봐도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준비해야 될 거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어쨌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 서류를 그동안 계속 받지 않았던 그거는 나는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거는 같은 생각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이었던 대통령 아니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다 바로 받으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루,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일날 받았지. 네, 당연히 받았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계속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로 보내면 여기 그 사람 없어요. 그래서 네, 안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저 같은 데로 보내면
일단 경호처에서 경호실에서 안 받습니다. 네. 그렇게 돌려보내고 네. 이러면 이제 재판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될 때 하는 특별 송달 절차예요. 그렇죠. 네. 지금 저게 뭐냐면 네. 사실 오늘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데 이것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재판에 관련된 서류 송달은 교부 송달 그러니까 네. 그 당사자한테 직접 네. 직접 쥐어줘야 송달이 된 거예요. 네. 내가 그래서 집 앞에 놓고 왔는데 이거 못 봤어. 그럼 뭐 이제 그랬다가 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네. 막 유죄 판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공소 만약에 걸석 재판 걸석 해가지고 재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먼저 주고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네. 거기는 집행관 해가지고 네. 가서 의원회관 직장까지 가서 갖다 준 거고 의원까지 가서.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접근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호가 지금 경호는 합법적으로 다 받으실 수 그렇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헌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발송 송달밖에 없었거든. 네. 발송 송달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 네. 교부 송달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안 받아. 그렇죠. 계속 안 받으니까. 네. 누가 봐도 어떻게든 안 받아. 문 네. 걸어 잠그고 문을 부시지도 못하고 안 받아. 거기다 뭐 경호하는 사람들까지 뭐줄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러면 내가 발송을 하고 발송을 하면 여기 앞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도달. 여기 쥐어주지 못해도 쥐어주지 도달할 거 아니야. 도달하죠. 그래서 이 도달한 날을 기점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20일 날 받은 그러니까 걸로. 19일 날 네. 보낸 걸 19일 20일 날 보냈고 받은 20일 날. 것으로 네. 이제 간주를 한 거고 네. 그러면 이제 27일 날인가요? 그렇죠. 27일. 네. 변론 준비 절차 변론 준비 한다고. 절차 정상적으로 한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끌 수 있어요. 어떻게 겁니까 이번에는? 준비가 안 됐다죠. 준비가 안 됐다. 이제 송달은 받았는데 27일 날 말할 때 지금 변호사 선임 다 안 됐고 네. 사건이 너무 방대해서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준비를 못했다. 기일 한번 더 달라. 그걸 헌재가 내치기 힘들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권리 뭐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만 더 끄느냐, 변론 준비 절차를 2번, 3번 끄느냐. 근데 오늘 일단은 대통령 측 석도현 변호사 얘기로는 수사보다는 탄핵에 좀 네, 집중하겠다. 탄핵에 집중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또 역으로 얘기하면 탄핵 절차에는 이미 송달 받았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송달 받았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송달 받은 이 탄핵 이거는 진행을 하고 대신에 수사 절차는 협조하지 않겠다로 들리더라고. 그렇죠. 수사는 협조를 아마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왜 갑자기 멍해졌냐면 딴 게 아니라 네. 이걸 한 3, 4개월 전에 분명히 이거 주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 이재명 대표로 해가지고 얘기를 나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순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 우선돼야 되는 네.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송달 상황까지 가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네. 일단 윤통은 최대한 끌어보겠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 네, 윤석열 대통령은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한 거 자체가 저는 여론전을 하겠다는 걸로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그냥 여론전만 믿고 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여론이 변했다고 약간 고무돼 있다고 하는 게 되게 또 슬프기도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렇게 오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너무 못하는 것과 동시에 그냥 민주당이 너무 못하면서 오도는 조금의 그 반사 이익으로 아마 분명히 안에서 그 얘기 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여론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정말. 어우 미치겠어 진짜.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탄핵 사유는 훨씬 중요해요. 그렇죠. 국민 이거 워낙 명백하잖아요. 훨씬 중한데 네. 그때보다 지금 보수 이제 좀 이렇게 열심히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행태는 더 폐악적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이 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상호 충돌이 일어나면서 생각보다 대통령이나 저희 당 지지율이 많이 안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오죽했으면 비상계엄했겠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굉장히 불행해져 가고 있다라는 게 참 저도 그래서 되게 이제 좀 네. 뭐라 그럴까요? 이 지금 상황 자체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논평을 하면서도 아마 저희처럼 논평하는 데는 아마 진보건 보수건 없을 거예요. 없죠. 대부분 다 한쪽만 편들거나 이런 네. 상황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막 비판하면 너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좋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면 보수의 기저에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그게 너무 강하니까요. 지금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맞아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그래도 항소심
결과라도 빨리 봐야 네. 뭐든 반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로. 탄핵 심판보다 일반 형사재판 끄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그거는 법 공부 안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요, 정말로. 네. 헌법재판은 진짜 말 그대로 그 무게감이 엄중하잖아요. 네.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엄할 것 같아서. 근데 뭐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탄핵 심판은 일반 형사 재판보다 정치적이에요. 그렇죠. 훨씬 더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면 여론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네, 여론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게 늦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막 대중들에 대한 압박이 생기면 네, 절차도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원래 탄핵 심판 심리기일은 법에 180일로 돼 있잖아요. 네, 180일. 근데 이 180일도 사실 많은 분들이 180일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알더라고요. 이거 강행 규정은 네, 아니에요. 강행 규정 아니죠. 그냥 훈시 규정이고. 네, 근데 180일 절대 안 넘어. 그동안 네. 해왔던 걸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탄핵 심판이 빨리 진행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기도 쉽지가 않다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얘기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쪽에서 계속 뭔가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다가 이것까지 비난의 화살이 더 높아지면 걱정되는 건 그토록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들어서 내가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만약 이렇게 흘러가면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아, 그렇지. 예, 그거 하나 희망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오늘 벌써 보니까 김동연 지사도 네. 시동 거는 것 같고, 시동 걸죠. 네, 김동연 지사는 확실히 시동 건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조심스럽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우원식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펌프질이 슬슬 네.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근데 그쪽에서 조금 그렇게 이제 내부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면 네. 이쪽이 좀 숨통이 트일 수도 있고, 네. 역으로 이재명이 제거되면 더 압도적으로 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변수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대선 얘기 나와서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이 확정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렇죠. 뭐 원래 아니지 않았어 이분?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나 진짜 너무 나 진짜 내가 제가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선에 이렇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이에요. 본인 대권에 대해서. 그래서 메시지가 일괄적이진 않아요. 본인은 뭐 그게 자기는 뭐 시류에 뭐 민심을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데요. 네. 자기는 뭐 말을 바꾼 적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목적은 대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공공의 선이 아니라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전당대회부터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막 거의 죽이네 살리네 네. 하고 윤통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난리가 나더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은 감옥은 보내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또 했다가 이제는 또 이사 가겠다고. 네. 이사 이제 또 네.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두 용병이 네. 보수를 말아먹었다고 하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한동훈 대표를 대표 지칭하는 입장인 것 거고. 네. 그랬다가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다고 네. 했다가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주소를 바꿔야 된다고. 네.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연말에 좀 혼란스럽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진짜 우리 박정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좀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홍준표 대표 정도 되면 홍준표 대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당적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현역 중에서는 거의 제일 어른이시거든요. 그렇지. 그 어른이 하실 행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어른이라고 하면 이 시국에서 가장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라는 거는 적어도 당 구성원들의 아픔을 좀 다독이기도 하고 갈등을 좀 무마시킬 수 있는 말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은 갈등을 조장하시는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내 그냥 그 개인적인 걸로 생각해 보면 홍준표 시장은 약간 탄핵은 무조건 반대. 네. 대통령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조기 대선은 할 것 같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지금 뭐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결국 홍준표 대표는 내가 이제 이런 것 같아. 그냥 내가 약간 빙의해 보면 네. 일단은 지금 딱 돌아가는 추세 보니까 본세 보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층 지지자가 생각보다 많아.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탄핵 찬성 계엄이 불법적이고 잘못됐다라는 어찌 보면 좀 합리적인 네. 보수의 목소리보다 반대쪽 목소리가 더 커졌고 당도 장악이 그렇죠. 됐어.
그럼 내가 거기에 올라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올라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내가 걱정이 되는 건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지율이 한동훈 대표가 거의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금은 여론조사 응답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응답하는 사람들이 좀 강성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 여론조사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강성 보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조금 더 우쪽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 그걸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국민의힘 전체가 내 전체 개인적인 얘기예요. 홍준표 시장이 혹시 보셔도 죄송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정말 패족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제가 지지할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우리가 대통령 얘기를 하다 잠깐 일로 왔는데 최소한 보수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으로 있을 대선 선거나 앞으로 남아 있을 모든 선거가요. 진짜 힘들어졌어요, 사실. 어느 선거 하나 뭐 대선이 되든 지선이 되든 총선이 됐든 저희가 2018년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선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18년도 때 저도 그때 선거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짜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전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선거였어요. 막 선거 운동하다가 진짜 침 뱉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희한테 저희가 명함을 주면 눈앞에서 보고 찢었어요. 그렇지. 저희한테 찢어서 던졌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다 겪은 일입니다. 침도 맞아봤고 제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해야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게 적어도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전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저희가 절멸당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게 전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리고 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걸 막지 못한다면 가게끔 못한다면 정말 그 꼴 다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가장 걱정인 거는 지금은 이제 뭐 아직 실감이 많이 안 나잖아요. 네. 뭐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뭐 구속이 된 것도 아니고 네. 아직 뭐 탄핵 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시작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휴직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와 했다가 지금 약간 잠잠한 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 감옥도 안 갈 수 있고 탄핵도 기각될 수 있고 이런 헛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제가 어제 그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이걸 또 왜 이석기랑 비교하냐고 또 엉뚱하게 생뚱맞는 댓글을 누가 다시는 분들이 있던데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내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판결이 그렇죠. 가장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이잖아요. 네. 내란 음모도 인정 안 됐어요 그때. 그렇죠. 근데 그게 징역 9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 우리 저거에서 이 기관 시설을 어떻게 공격하고 이걸 어떻게 하고 실행에 옮기지도 않고 네. 네. 쉽게 말해서 노가리만 깠는데.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그 통진당이 그 논리로 방어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는 군인들을 두 눈으로 다 봤고 그렇죠. 지금 체포조는 사실상 사실인 것으로 파악이 돼가는 것 같고 네, 거의 뭐 사실이라고. 뭐 사살까지야 저희는 아직 네. 뭐 정말 사실이면 그거는 정말 더 한번 엄청나게 분노해야 될 일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소위 말하는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사람들 법원에서 구속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두머리보다 밑에 있는 실행행위자들이 다 구속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괜찮을 거라고? 아유. 그런 희망으로 돌리면 보수는 미래가 아예 없어요.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제가 한동훈 대표님을 옹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당연히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제가 그걸 다 떠나서 잘 보세요. 이번에 만약에 계엄 사태 때 한동훈 대표가 빨리 메시지 안 던지고 그렇게 신속하게 안 움직였으면요. 저희는 진짜 종자 씨앗까지 다 팔아먹었을 겁니다. 맞아요. 비상계엄 때 그 네. 당시 또 국회에 직접 나가지 않고 그랬으면 생각만 해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의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간 유산 마지막이 아니죠. 지금 이 시점에서 남겨주고 간 유산은 종자 씨앗을 남겨줬죠. 계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막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국민들께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씨앗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진짜로 그것마저 없었으면 저희는 씨앗도 다 뺏긴 거예요. 그냥 뭐 가지고 재건해야 될지도 뭐 가지고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지금 약간의 휴직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뭐 소위 지금 뭐 저기 광화문 집회 나가는 분들도
뭐 대통령 대 이재명 뭐 싸움 아니야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 내란죄라는 건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엄청 엄중한 제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이거는 그냥 제 법조인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의 사형 구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형이 선고된다가 아니라 사형 구형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엄중한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희망회로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해 보겠다라면 그건 아예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약간 지금 강화문 집회 나가시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보수는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홍준표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은 안 된다 반대. 계엄은 잘못됐다 탄핵은 반대. 말이 조금씩 안 맞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그런 모순적인 말이 많고요.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지. 모순적인 게 많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모순적인 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너무 혼탁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잠시는 약간 살짝 비켜 있는 것도 나쁘진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는 유튜브니까 편하게 네. 얘기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싸움은 약간 개싸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진흙탕 싸움에서 진짜 진흙탕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있었으면 또 훨씬 더 곤란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네.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련된 문제나 그렇죠. 그럼 또 당론해가 다 뒤집어 엎고 난리가 네. 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지금 특검법에 대한 이제 뭐 일반 내란 특검은 아마 한동훈 대표도 무조건 찬성했을 거고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반대인데 네, 네. 이제 그러면은 또 스텝이 많이 꼬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냥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망가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그리고 이 시기가 좀 지나서 내년 이제 뭐 1월, 2월이 지나면 이제 시간이 오잖아요. 그쵸. 저는 탄핵은 100%될 수밖에 없는 시간의 문제지 100%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은 머지않아 이제 곧 구속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지금 체포영장 발부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체포영장 발부받으면 그걸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또 얘기가 많이 하기 있긴 해요. 그 긴급 체포는 아마 경호에서 막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봐도. 긴급 네. 체포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 네, 불가능하고 경호가 막을 거고. 그리고 긴급 체포를 하려면 이제 조사하는데 나와서 조사 네, 끝날 때 하는 긴급 체포 있잖아. 네, 김영현 네, 했던 거. 사실 그것도 요즘에 긴급 체포 문제 제기하면 그것도 문제될 수 있어요. 원래 요즘 그렇게 안 해. 그렇죠. 긴급 체포는 길 가는 걸 잡는 게 네. 긴급 체포지. 네. 어? 근데 뭐 워낙 위중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런데 긴급 체포 아니면 체포영장 받아 체포를 하려면 이제 그때 경호실에서 어떻게 할지 네, 네. 그걸 막아서 뭐 공무집행방해거든. 그렇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경호도 쉽게 못 움직일 거고 제가 보니까 알아보니까 경호처에서 지금 경력직 법조인들을 되게 많이 채용한다고 들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채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필요하니까 네, 네. 지금 윤통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예요. 네. 이제 무너지는 걸 보기 시작하면 근데 무너진 사람 저 구속돼 있는 사람 다시 풀어달라고 할 거예요. 뭐 집회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정광훈 씨 막 그렇게 집회하면서 막 마치 뭐 대통령은 뭐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거 그거 속지 마세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와 찬성하는 집회 사람들의 구성원이나 그 다음에 참석하는 구성원들이나 또는 뭐 주요 인사분들을 보시면요. 저희가 어느 쪽이 더 국민 여론이 많은지 정확하게 했어요. 뭐 인원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구성원 잘 보세요. 다 되게 다양한 연령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예. 거기다가 이제 제가 제일 유명 인사들이 지난번에는 최근에 뭐 연예인 한 분 또 되게 유명한 연예인 한 분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치. 입장 내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요, 굉장히 그 집회에 대한 정당성이 더 부여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지금 강화문 집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안 보여요.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안 돼. 제가 확증 편향에 빠지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 휩쓸리며 그 여론에 휩쓸린다는 그치. 거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예언도 아니고 누구나 법조인은 똑같이 생각할 건데 네. 이제 대통령 구속되고 탄핵 심판 진행되고 하면 국민의힘이 할 말이 더 없어져요. 점점. 네, 네, 네. 점점 무너진다고. 이제 그렇죠. 그때가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에게 다시 올 기회이지.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진 보수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제 지지율 더 빠지고 국민의힘 완전 바닥치게 되면 그럼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정도가 탄핵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고, 네네.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찬성하는 입장.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네. 대선 주자로 꼽을 수 있는 분들 네, 중에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르겠어 그 양반은 뭐 탄핵 지금 벌써 대선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네. 탄핵은 반대하는데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렇게 달리고 그렇죠. 계시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뭐 더 있나 대선 주자라고 할 사람이?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아닌데 내부에서는 자칭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뭐 원희룡 전 네. 지사 같은 경우 대통령하고 생각이 거의 같을 것이고, 네. 뭐 안철수 의원은 사실 새가 너무 없고. 그 안철수 의원님은 탄핵에 찬성이신 입장이긴 한데, 네. 준비는 하실 것 같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결국 그때 어찌 보면 뭐 한동훈 대표나 네. 오세훈 서울시장 쪽 같은 분들이 당의 중심을 딱 잡고 다음 대선을 끌고 가야 돼요.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느냐는 뭐 두 번째 문제지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막 낙담하고 또 혹여라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 같은 거 돌리지 마시고 네.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는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